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존재의 본질을 관통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인 궁극의 실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자각과 깨어남의 해부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현상을 마주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직시하기보다는 왜곡된 인식의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제시된 환상, 즉 마야라는 개념은 우리가 실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들이 사실은 인식의 오류이거나 단편적인 투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러한 인식의 장벽을 해부학적 정밀함으로 분석하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본연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중앙의 빛을 향해 수렴하는 이 시각적 구조처럼 우리의 의식을 외부의 소음에서 거두어 실제의 핵심부로 정렬시키는 과정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본연의 나를 깨닫는 이 고도의 지적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위대한 질문, 우리가 아는 현실은 진짜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주가 철저히 물리적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과학적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수치는 우리의 상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원자, 은하, 지구, 그리고 우리 인체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가시적 우주는 전체 실제의 단 0.0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99%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그리고 여전히 인류의 이해를 넘어서는 순수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이토록 협소하다면 과연 우리가 정의해온 현실은 얼마나 온전한 것일까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99.99%의 실제를 배제한 채 물리적 세계에만 매몰되어 온 우리의 출발점 자체가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실제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그 근원적인 탐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마야와 매트릭스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우주를 인식하고 구조화하는 본질적인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의 유동적인 파동이 격자 무늬의 매트릭스로 변하는 시각적 흐름은 우리가 연속적인 실제를 어떻게 분절화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름과 형태, 즉 나마루파의 과정입니다. 본래 현실은 쪼갤 수 없는 연속적인 흐름이지만 인간은 언어와 숫자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 거대한 흐름을 개별적인 대상들로 자르고 조각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혼돈 속에서 명확한 대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축된 현실에 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우주가 우리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이를 단순히 발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물리적 우주는 우리의 관찰 방식과 인지 구조를 통해 능동적으로 구축된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좌표계로서의 시공간입니다. 시공간은 경험이 담기는 외부의 빈 상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의 의식이 무질서한 경험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고유한 좌표 체계입니다. 결국 화면의 매트릭스 격자에 표시된 언어, 시간, 공간, 인과율 등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한 필터들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우주는 이러한 내부 좌표계에 의해 재구성된 구조물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본 논의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관찰자 효과와 그로 인해 재정이 되는 현실의 본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에서 강조하듯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 즉 관찰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물입니다. 중앙의 시각 자료를 보시면 관찰자의 눈에서 시작된 시선이 자연이라는 모호한 영역을 통과하며 두 가지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측정 도구와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연은 입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파동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거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남긴 말처럼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 방식에 노출된 자연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단의 핵심 개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얽힘입니다. 이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근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현실의 필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정밀기계, 인간의 신경계, 그리고 우리가 학습한 개념체계 자체가 자연의 궁극적인 형태를 결정짓는 필터로 작용합니다. 결국 전문가로서 우리가 탐구해야 할 영역은 객관적 사실을 넘어 그 사실을 규정짓는 우리의 관점과 도구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는 일일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거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넘어 이제 우리는 기계와 함께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지성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예측과 통계적 알고리즘에 기반합니다. 이는 정교하게 설계된 조건 반사적 논리의 집합체이며 방대한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주관적 경험의 정수인 감각질, 즉 퀄리아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인간지성은 자발적이고 직관적인 알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생한 감각질을 통해 세상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그 안에서 고유한 의미를 창조하고 나아가 영적인 상황까지 인식하는 고차원적인 의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매트릭스는 거대한 디지털 웹의 형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적 자동인력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 디지털 최면에서 깨어나 인간 고유의 지성을 발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기술의 도구적 편리함을 넘어 인간만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식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물질주의에 기반한 기존의 패러다임과 비이원적 자각에 기초한 깨어난 패러다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존재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모델이 빅뱅과 물리적 물질을 근원으로 본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순수 의식을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정의합니다. 뇌의 역할 또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과거에는 뇌를 의식과 마음을 생성하는 생물학적 기계로 보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는 의식을 수신하고 필터링하는 정교한 수신기로 파악합니다. 시공간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외부 컨테이너로 여겨졌던 시공간은 이제 의식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험적 좌표로 재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분리된 에고로서의 나를 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국소성이 없는 목격자, 즉 논로컬 위트니스로서의 본질을 자각하는 것이 이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의 구조적 메커니즘인 다중모드 감각질 얽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도식을 보시면 순수 의식이라는 근원적인 빛이 인간의 마음과 언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식은 오감, 감정, 생각이라는 서로 다른 데이터 층위로 굴절되고 분화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투사된 감각질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우리가 실제라고 믿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이라는 3차원적 그리드를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감각질의 본질은 색상이나 소리, 질감이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의식이 스스로와 상호작용하며 일으키는 파동, 즉 브리티의 결과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외부 세계를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주라는 캔버스인 동시에 그 위에 현실을 그려나가는 능동적인 창조자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물리적 실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게 합니다. 8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비국소적 자아의 관점에서 기억이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뇌를 정보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물리적 장치로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비국소적 의식의 관점에서 볼 때 뇌는 저장 매체가 아니라 무한한 장의 주파수를 맞추고 공명하는 고도의 수신기입니다. 뇌 그 자체가 하나의 기억이라기보다 외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정보의 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비국소적 장의 개념을 살펴보면 개인의 트라우마나 업을 뜻하는 3스카라, 그리고 개별적인 역사는 결코 두개골 내부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신체적 한계를 넘어선 비국소적 의식의 장에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억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해낸다는 행위는 뇌 속의 신경망을 뒤져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폐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비국소적 자아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역동적인 연결 과정인 것입니다. 이번 장을 통해 기억의 본질이 물질적 뇌를 넘어 우주적 장으로 확장되는 지점을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깨어남의 생물학적 관점인 미주신경과 내수용 감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감을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체 내부의 생물학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해석하는 제6의 감각, 즉 내수용 감각입니다. 좌측 도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주신경을 통한 신호의 약 80%는 신체 기관에서 뇌로 향하는 상행성 신호입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과 직관이 신체 내부에서 먼저 시작되어 뇌의 예측 및 개념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핵심은 몸이 곧 트라우마의 저장소라는 점입니다. 현대인이 겪는 억압된 트라우마나 조용한 절망감은 단순히 추상적인 마음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체 내부의 생물학적 루프, 즉 신경계의 반응 체계 안에 고스란히 갇혀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깨어남은 몸을 통한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호흡은 이 미주신경 고속도로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고통의 루프를 끊어낼 수 있는 일종의 리모컨과 같습니다. 의식적인 신체 자각과 호흡을 통해 우리는 신경계를 재조정하고 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임상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급진적 수용을 통한 내면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의 본질은 결국 존재에 대한 저항, 즉 resistance to existence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거부하려 할 때 비로소 내면의 갈등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저항을 소멸시키는 것이 심리적 해방의 첫 단추가 됩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은 조건 없는 허용입니다. 급진적 수용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조건 없이 yes라고 답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이라는 악몽 속에서 억지로 긍정이나 사랑을 찾으려 애쓰지만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깨어남에 대해 정의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깨어남이란 나쁜 꿈을 단순히 좋은 꿈으로 바꾸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된 자아가 만들어낸 악몽이라는 환상 그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저항을 멈추고 현존을 허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아의 예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식의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내면의 전쟁을 끝내는 핵심 열쇠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개념은 고대 인도의 수행 방식인 네티,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는 부정의 방법론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죠.
슬라이드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가장 먼저 육체를 나 자신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네티네티의 관점에서 육체는 관찰 대상일 뿐 진정한 자아는 아닙니다. 그 안쪽의 감정과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각과 이야기들 역시 생겨나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확고하다고 믿는 나라는 에고의 개념조차도 결국은 하나의 심리적 구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껍질을 하나씩 부정하며 벗겨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핵심은 이 모든 과정을 고요히 지켜보는 목격자입니다. 자기 탐구의 종착지는 결국 우리가 스크린에 상영되는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영화라는 경험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 모든 환상이 투사되는 배경인 스크린은 본래의 빛을 잃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변화하는 영화적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형태없고 빛나는 스크린 그 자체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네티네티를 통해 도달하는 자아 인식의 본질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쁨과 행복의 본질적 차이를 깨어난 상태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행복과 그 이면의 슬픔을 파도의 표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의 감정들은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에 철저히 의존하는 가변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성취와 상실이라는 이원성의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며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충족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조건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하단의 기쁨과 평화는 심해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이는 외부 조건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순수 의식의 디폴트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발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무조건적인 평온함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파도를 쫓는 일을 멈추고 내면의 깊은 함영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요동치는 파도가 아닌 바다 자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깨어남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남의 건축학이라는 주제를 통해 의식의 확장이 어떻게 다층적으로 구조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깨어남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신과 신체, 그리고 우주적 차원이 정교하게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가장 아래의 정신적 차원인 멘탈 레이어에서는 급진적 수용이 핵심입니다. 에고의 저항을 내려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네티네티의 지혜를 통해 고정관념을 타파하며 신성한 신비에 순복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정화는 신체적 차원인 피지컬 레이어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신경계의 연금술이라 부릅니다. 미주신경의 톤을 조절하는 호흡과 내수용 감각에 활용하여 신체적 평화와 완전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의식의 변화가 생물학적 기반 위에서 안착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의 코즈믹 레이어에서는 비국소적 자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주적 근원이자 관찰자로서 스스로를 자각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의식의 확장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층위가 하나의 빛으로 관통될 때 진정한 깨어남이 일어납니다. 깨어남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의 간섭을 내려놓음으로써 우주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당신이라는 고유한 생물학적 악기를 통해 가장 아름답게 연주되도록 허용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깨어남의 해, 즉 인류가 맞이한 거대한 인식의 전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변곡점이자 중대한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경로가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적인 매트릭스 시스템에 완전히 지배당하며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멸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깊은 영적 자각을 통해 인류라는 종의 진정한 진화를 이뤄낼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타인과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고 믿어온 환상 속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분리된 자아라는 틀에서 벗어나 우리 개개인이 곧 우주 전체와 맞닿아 있는 거대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 힌두 철학의 핵심 명제인 타투암 아시, 즉 당신이 바로 그것이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곧 우주의 본질 그 자체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깨어남이야말로 기술 문명의 파고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무한한 깨어남의 여정에 동참하여 새로운 인류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